안녕하세요. H상외과 백정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앞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인플레이트, 3D 핏 인플레이트 보형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선 포스팅에서도 한번 언급은 했었지만 지금 광대 수술 후에 생긴 이와 같은 하방 변이를 동반한 광대 결손 또는 광대 결손을 동반한 이런 아치 부위의 불안정한 본 유압, 그 다음에 앞뒤, 체부와 아치가 전혀 연결되지 않은 이런 플로팅 본 상태의 광대 활 모양, 그 다음에 뒷광대는 남아있으면서 체부 쪽에 골 결손이 있는 경우, 또는 체부와 아치에 걸친 전반적인 뼈 결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경우인데요. 연결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있지만 함몰이 관찰되는, 그러니까 귓광대 후에 체부를 갈아내는 수술을 한 후에 발생한 이러한 골 결손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방법, 재수술이나 어떤 재건 수술이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뼈 이식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어떤 광대 재건 또는 광대를 다시 원위치시키는, 위치 이동을 시키는 재수술, 이 모두가 다 같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함에도 그 수술 방법에 약간의 제한이 있는 그런 경우들의 모음입니다. 오늘은 그 경우를 조금 자세히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안면 비대칭이 심하게 있으면서 오른쪽 광대에는 이렇게 체부의 골 결손이 뼈가 분류합되면서 이렇게 약간의 함몰이 관찰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또 양쪽 뒷광대라고 흔히 부르는 부위에 이러한 뼈의 돌출이 있는 상태이죠. 근데 비대칭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은 유독 튀어나온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쪽도 약간 튀어나온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에 있어서 이 부분을 광대 재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광대 재건을 하느냐, 이런 거에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뼈의 결손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 뼈를 이동시켜서 여기 체부에 고정을 시킨다 하면은 이 광대 아치 부위에 골 결손이 생기게 되고, 또 뒷광대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요. 이쪽을 단순히 메우기만 하자니 이 뒷광대가 남아서 조금 아쉬운 그런 수술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자에서 시행되는 모습을, 그 인플레이트 보형물 디자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환자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광대의 모습에서 이렇게 광대뼈를 잘라내게 되고요. 이렇게 잘라낸 광대뼈를 컴퓨터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치 부위만 절단을 해낸 상태에서 이 아치를 움직이기 위해서 모델로 조금 변환을 시켜보고요. 상태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된 아치를 제가 모의 수술을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잘라낸 모습이고요. 이 아치를 어떤 식으로든 이동을 시켜서 어떤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뒷광대가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뒷광대를 조금 줄이려고 하고요. 지금 이 모습으로 줄여서 안쪽으로 살짝 이동시켜서 이 옆광대를 줄이는 동시에 뒷광대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광대를 이렇게 골유합이 될 만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정도로 이동을 시키고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뒷광대를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되죠. 실제 수술에서는 갈아주는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갈아주게 되고, 이쪽 반대편도 뒷광대를 단순히 열어서 이렇게 갈아주는 작업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뼈가 이동되고 잘라지고 했을 때 이 뼈와 이 뼈를 고정하는 방법이 지금 방식에서는 이렇게 다시 재고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골 결손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골 결손을 메꿈과 동시에 뒷광대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광대 체부와 광대 활을 연속성을 회복하는 그런 보형물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하게 된 그런 뼈 모양을 먼저 이렇게 STL 파일로 만들어서 이 뼈 모양을 그대로 컴퓨터에
3차원 입체 모양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이동을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보였던 거와 조금 다르게 여기 보시면 플레이트 스크류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플레이트랑 스크류들이 보이는데 그것마저 제거를 한 모습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뼈를 잘라낸 후 플레이트 스크류를 제거한 이런 얼굴 뼈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동시키고 자리 잡은 뼈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스크류와 이런 플레이트들을 제거를 다시 한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과 하늘색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뼈 상태에서 이 결손 부위와 고정을 하기 위한 금속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한 후에 스크류 홀을 정확하게 디자인을 해서 뼈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보였던 어떤 뒷광대의 돌출이나 아치 부위의 돌출을 줄임과 동시에 이쪽 부위에 보였던 골결손, 다시 말하면 이 부위에 보였던 골결손을 보형물을 통해서 메꾸고, 또 아치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고정력을 주기 위해서 스크류홀을 통해서 다시 재고정을 하는 이러한 인플레이트 3DP 티타늄 보형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계획을 하고 실제 수술을 한 예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수술 전에 보였던 그런 결손들이 어떻게 수술 후에 결손이 메꿔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의 모습에서도 수술 처음 계획같이 이쪽에 뒷광대 갈리고 그 다음에 결손 부위 메꾸고 그 다음에 고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더라도 아치에 보시면 뒷광대도 역시 양쪽 다 정확하게 갈려 나가서 정확하게 뒷광대도 사라진 모습이고요. 옆광대도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조금 다른 음영으로 보면 티타늄 보형물이 이렇게 뼈에 잘 고정이 되어 있고 이쪽도 고정이 잘 되어 있고 정확하게 뼈의 두께를 확인하고 스크류홀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게 모든 것이 고정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이런 결손이 있고 뼈의 이동이 필요하고 또 골결손과 고정을 동시에 하는 이런 3DP 임플레이트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런 보형물 디자인을 통해서 기존의 방법으로는 조금 해결하기 힘들었던 이런 환자들도 이제 수술을 좀 할 수 있게 되었죠. 실제 보형물은 이렇게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결손 부위를 잘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또 실제 수술에 출력을 해서 3D 프린터로 출력한 이런 티타늄 보형물의 모습이고요. 실제 수술된 모습에서도 이렇게 제자리에 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 광대 재수술이나 재건 수술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술을 티타늄 보형물로 3D 프린터로 제작한 티타늄 보형물을 통해서 결손을 메움과 동시에 고정력을 얻는 그런 동시에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또 수술하면서 흔히들 발생하는 뒷광대 부분도 수술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광대 재수술이나 광대 재건 수술이 사실 경계가 모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 구분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골결손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그 이유는 골결손이 있으면 그 결손을 메꿔주기 위한 자가 조직이든 타가 조직이든 어떤 조직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조직이 들어가는 경우 재건 수술이라 하고, 재수술은 단순히 뼈의 이동만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있을 때 재수술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환자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임플레이트 디자인을 통해서 또 수술법을 통해서 그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술 방법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수술 방법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